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장 초반 출발이 상당히 무겁게 출발했었는데요. 마감 때는 그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좀 지표적으로 봤을 때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반등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장에 대한 내용들 한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장중에 전약 후 강으로 증시가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반등의 요인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미국의 의회에서 4차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추진 소식이 나오면서 미 선물 지수가 급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 때문에 코스피 증시가 따라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선은 미국에서는 슈퍼 부양 정책이 이미 주말에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4차 부양 정책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4차 부양 정책에 대한 일정은 4월 말까지 논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일정한 좀 기간을 두고 이와 같은 계획이 나왔고요. 그러면은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증시에 대한 이 하방 지지력 역시나 다음 또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출발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중에 일어선 것은 정부 부양 정책이었어요. 특히나 미국에서 불고 있는 부양 정책 역시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시장이 코로나19 때문에 빠져도 이 정부 정책으로 해서 시장에 대한 저가 매수세를 다시 한번 보여주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움직임들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지수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지만요.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은 장중의 모습들을 보도록 하죠.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아침에 마이너스 3%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수 차트 보도록 하죠. 장 초반 출발했을 때는 1670포인트 이하에서 출발을 했어서, 1700선 이 복귀까지 상당히 어려워 보였는데요. 자, 오늘 미국에서의 의회 4차 부양정책 기대감이 나오면서 시장이 장 끝날 때까지, 오후장까지 내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등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전야 후 강에 장중 시장 방향성이 우상향한다면요, 전반적으로 종목에 대한 반등세, 저가 매수세가 같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오늘은 이와 같이 전약 후 강의 방향성이 좋았다라는 것 첫 번째 포인트. 그러면 하방 지지, 저가 매수세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주가가 조정 시 매수 관점에 대한 포지션이 중요하다는 거 얘기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오늘 이와 같은 반등이 연출되면서 1700선을 지지했다는 포인트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도 이 금요일장 마감을 두면서 1700선 회복하면서 마감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도 1700선에 대한 기준선을 정하고 다시 한번 또 회복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만약에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나올 때 1700선 지지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들었을 때 1700선 회복을 앞두고 내려왔을 때 1700선 돌파 테스트, 그리고 이번에는 지지 테스트, 어감이 다르죠. 지지 테스트가 좀 더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이와 같은 시장에 대한 환경에 투자자의 매매 동향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일단 배경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은 또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보다 좀 더 강한 매도세를 보였는데, 자, 환율에 대한 움직임들이 사실 외국인들 환율의 안정세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반등이 나왔어요. 이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왔는데, 자, 오늘 그 매도세를 채워준 것은 기관의 수급이었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기관의 수급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동안의 기관의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요, 외국인은 연일 매도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드나들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자, 이제 연기금이 외국인이 한 달 동안 떠나가는 모습에서 연기금은 한 달 동안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에 외국인이 매수세가 꾸준히 있었지만은 특별 동향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특징적인 거냐면 연기금의 매수세의 지지에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3월 말, 4월 초 윈도우 드레싱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 쪽에 매도세가 멈췄다라는 것. 그리고 혹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면은 증시, 그러니까 종목 방어력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증시의 지원 매수세라기보다는 종목별로의 주가 방어다. 윈도우 드레싱 효과.
이건 그동안 낙폭 과대되었던 종목들에 대한 방어세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연기금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금융투자가 들어오는 종목들을 이제 보셔야 돼요. 금융투자의 매도세가 이제 멈추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했을 때, 지수가 아닌 종목별로 했을 때 금융투자가 들어오는 포인트들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떠났지만요. 내일부터 통화 스워프가 진행되면은 외국인의 매도세도 진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 환율에 대한 진정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지수 따라서 장 초반 출발은 부진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반등하면서 대부분의 업종 종목들이 반등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지수가 플러스 전환이 아니라 약보합에서 마감했기 때문에 종목들이 약세한 마감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플러스 모습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장 중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변동세가 컸던 섹터가 몇 가지로 추려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변동성이 나오는 진단키트, 그리고 오늘 교육주, 정치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강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주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었고요. PPT 화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교육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자, 단계적으로 온라인 계약 검토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교육주가 강했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일단은 앞으로 계약 연기에 대한 수순뿐만 아니라 온라인 계약,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이런 이제 교육 강의가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코로나19에 대한 특별한 환경 때문에 진행될 수 있지만 이 교육 온라인 계약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또 새로운 이 교육 패러다임으로 진행될 자리를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좀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교육주들이 지금 2주의 계약 연기가 나오는지 여부들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라왔어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미 지난번에 경험을 한 번 했기 때문에 발표 후에는 모멘텀 소멸, 그러니까 이벤트 소멸로 해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마감 때까지 해서 강한 종목들이었지만은 내일장 계약의 연기 소식이라든지 어떤 이 계약 발표가 나온다라면은 이벤트 소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교육주는 조금은 조심하자. 다만 온라인 계약 같은 온라인 툴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코로나19 이후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좀 과제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교육주는 조심하자는 얘기 좀 건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등 마감을 했는데 좀 아쉬운 섹터가 있습니다. 정유주들이 좀 부진했어요. 자, 정유주에 대한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자, 우선은 대표적인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S51부터 보도록 하죠. S51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오늘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반등에 대한 크기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등락에 대한 크기도 높지도 않았어요.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S51 그리고 뭐 다른 여타 종목 GS도 보도록 하죠. GS도 마이너스 2%대에서 지수 대비해서 반등의 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자, 이유는 아시겠지만은 보시면 이 환율에 대한 부분,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가 반등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저는 이 관점을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유가라는 거는 그동안에 비싸게 샀던 유가가 지금 떨어져서 마진에 대한 상품 가격이 떨어져서 이 유가 재고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진한데, 자, 그런데 유가라는 거는 또 다시 꾸준하게 일정한 기간을 가지면서 매입을 해옵니다. 그럼 20달러 선에 있는 유가를 사 들어왔던 유가는 차후에 유가 반등했을 때 원유 재고평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어요. 마진 개선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유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는요, 유가의 반등 포인트예요. 원유 재고평가가 크게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 20달러 선이 오히려 매수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돌아서는 타이밍을 기다리셔야 돼요. 아직 산유국에 대한 이 경쟁 합의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의 이 증산에 대한 부분들이 협정이 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들이 마무리되는 타임에서 정유주를 강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물론 이제 GS, S51은 부진했지만은 LG화학, SK이노베이션 좋았습니다. 얘네들은 다른 거예요.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다르게 있기 때문에 정유주 이와 같은 내용들 좀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염두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준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미 의회 이 4차 부양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서 오늘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근데 본격적으로 4월 말에 논의가 됩니다. 기간이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기간에 쓰는 모멘텀이 아니라 4월 말까지 반복적으로 쓸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결과부터 보면은 코로나19 때문에 떨어지는 증시는 오히려 정책 효과의 저가 매수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땐 매수, 반등하면 파는 시장. 단순하게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로도 정책이 있습니다. 4월 2일 통화스와프 이 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내일부터 풀립니다. 그러면 환율에 대한 안정세 보일 수 있겠고요. 그럼 앞에서 수급에 대한 불안감, 외국인의 매도세 좀 진정될 걸 봅니다. 증시에 대한 자신감 갖자라는 얘기입니다. 저가 매수세에 대한 부분들, 조정시 매수, 그리고 반등하면 단기 트레이딩 매도, 이와 같은 전략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